자아는 대극 중에 하나와 동일시되지 않고 대극 사이에 중간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독립성을 보존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러나 이것은 한쪽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의식하고 있을 때라야 가능하다. 그래서 네. 많은 경우에 집단 의식과 이거가 동일시가 되어버리는 경우는 집단 의식에만 매몰돼 버리게 되면 집단 무의식 자체에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집단 이거가 집단 의식하고 하나가 되고 요즘 상황 그런 일들이 많죠. 어떤 자기가 믿는 신조에 따라 거기에 자아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자아가 동일시가 일어나 버린 이런 상태에서는 항상 집단 무의식이라는 그 원형들의 출현 자체가 드러날 수 없는 것. 자기 무의식은 무시돼 버리는 거죠. 오직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느 집단에서 얘기하는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의식에 매몰돼 버리면 그 자아 자체가 중립성을 상실하는 거죠. 자기 자아라는 게 없고 항상 어떤 단체가 얘기하는 것이 그냥 자기예요. 의식에서 출현하는 원형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줘야 이게 균형이 잡히는데 집단의식과 집단무의식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자기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의 판단력이 상실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한쪽에 완전히 동일시가 일어나 버리니까. 원형 속에는 셀프라는 게 자아보다 더 큰 셀프가 있는데 만 자아가 자기를 잃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은 얘기인데 이 대극이 있는데 집단 의식도 있고 집단 무의식이 있는데 이게 대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집단 의식하고만 내가 완전히 동일시가 되어버리고 집단 무의식 부분은 완전히 무시되는 상태가 되고 자기하고 전혀 자아와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냥 쫓아갈 뿐이지 자기 독자성이 없다는 얘기죠. 자기 안에 있는 셀프는 무시되는 상태죠. 그러니까 자아보다 더 큰 자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자기는 다 잊어버리고 무슨 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니면 무슨 정당, 무슨 사회단체 아니면 무슨 종교단체 거기에서 얘기하는 그대로만 자기는 따라가는 자기 의식이 이거가 그런 상황에 있게 되면 원형이 출현하거나 무의식에서 어떤 것들이 자기에게 드러나는 것을 수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식의 의식화가 건강함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무의식의 의식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대극을 다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 속에 자기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의식 자아가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나라고 그냥 이해하는 것은 의식 속에서는 이고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이고가 어떤 무슨 주의에 이렇게 그냥 빠져들게 되면은 자아는 독립적인 판단 능력이 상실돼 버린 상태가 되죠. 그 독립성이 없는 자아가 생겨나면 자아는 사실은 이 자기라고 하는 더 큰 셀프는 개념상으로는 자아를 포함하는 더 큰 인격 조직이라는 거예요. 자기 인격대로 사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어느 집단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과 동일시함으로써 자기의 독립성은 완전히 상실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자아를 포괄하고 있는 큰 자기의 존재 자체가 무시되는 상태죠. 그래서 참 자기하고 상관없이 그냥 대중에 휩쓸려 사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자아의식이나 또 자기라는 존재를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이 현대에 와서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매스컴에서 하는 얘기만 그냥 쫓아가는 거죠. 매스컴에 하는 얘기 중에
어떤 면에서는 어느 한 편향된 것만 그냥 다 흡수해서 자기 독립적인 판단이 상실된 사람들의 그룹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현대에 오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이와 같은 통찰은 물론 사회 정치적 지도자를 어렵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자도 어렵게 만든다. 이 말이 좀 번역이 어렵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이런 상황에 오게 된 것은 사회 정치적 지도자들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회 정치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자들도 이런 상황이 되게 하는데 입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정치 지도자들의 의견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의견에 맹목적으로 거기에 추종하는, 그래서 사회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의 얘기를 자기의 독립성을 상실한 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이런 마음의 상태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게 이들은 모두 하나를 결정하기를 원하고 그럼으로써 개체가 일방적인 진리와 끊임없이 동일시되기를 원한다. 그 일방적인 진리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오도록 요구한다는 것이죠. 위대한 진리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 동일시는 재앙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때 동일시는 더 이상 심원적 발전을 정지시키기 때문이다. 이제 인식 대신에 확신만 갖게 되는데 때로는 이것이 훨씬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끌리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융의 진단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융이 그 당시에 지적한 얘기가 지금도 하나도 다르지 않게 진행되고 있죠. 여기서 이것은 한쪽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의식할 수 있을 때라면 가능하다. 대극이 있을 때 대극 양쪽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 그래서 이게 우리 마음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집단 의식도 있지만 그 대극이 된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집단 무의식 속에서는 셀프도 있고 여러 가지 원형들도 있다는 우리의 심리 내적 진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고가 집단 의식에 그냥 맹종하는 이런 상황이 돼서 자아의 독립성이 상실되는 이런 사태가 온다 하는데 이 번역 중에는 사회 정치적 지도자들이라는 말을 지도자들이라고 바꿔야 얘기가 돼요. 그분들을 어렵게 한다는 게 그분들이 어떤 면에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다. 사회 정치 지도자뿐만 아니라 종교적 지도자들도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독립적인 의식을 가지고 독자적인 판단을 하면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아의 상실이 자아를 상실한 대중, 매스맨이라고 얘기를 대중 속의 사람들이 돼버린 겁니다. 독자적인 인격을 살아내지를 못하고 매스맨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는 이런 진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번역 속에 거의 86쪽 보시면 맨 밑에 128에 첫 번째 문장이 각주가 있는데 원형은 본능으로서 특수한 에너지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이 굉장히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죠. 그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원형은 하나의 이미지네이션이고 뭔가 조금 약간 움직여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그 본능 에너지라고 하니까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건 별개로 치고 여기서 원형은 본능으로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원형이 본능이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근데 지금까지 끊임없이 융이 애쓰고 있는 게 인스팅트와 아키타입을 구별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죠. 근데 그거 구별이 잘 안 돼서 우리도 융의 이론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여기서 각주를 번역하시는 분이 원형을 본능으로서라고 함으로써 지금까지 융이 해온 작업을 다 무산시켜 버렸잖아요. 네. 원형이 본능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융이 하려고 하는 얘기 다 그냥 하나도 여기서 건질 게 없어요. 네. 그럼 프로이드 얘기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프로이드와 융이 다른 것은 원형이라는 개념을 본능과 분리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원형이 본능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것이 다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영어 번역자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It is very probable that the archetypes as instincts possess a specific energy. 그 as instincts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원형들도 아마 특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마치 본능들이 그러한 것처럼 처럼이란 얘기는 본능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명확하죠. 본능이 어떤 프레셔를 가지고 있어서 심리기구가 일하도록 만드는 어떤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심리기구가 움직일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본능인데 이 원형 자체에도 아마 본능처럼 본능이 그러는 것처럼 에너지 이 원형들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자신 없는 얘기예요. 융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융이 이 얘기를 하면은 그런 본능과 구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본능 자체를 그냥 에너지라고 봤을 때 본능 자체는 어떤 에너지는 있는데 이 에너지를 어떻게 쓸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능에 대한 psychic representation of the instinct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본능의 어떤 심리적 표현이 심리적 표상이 판타지가 본능의 심리적 파생물이라고 봐. 그러니까 본능으로부터 판타지가 온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원형이라는 개념이 따로 여기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그 부분이. 그래 프로이드가 이걸 다 합쳐서 본능으로부터 어떤 목적이나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서 에너지가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 판타지가 오거나 아니면 소망이라고 하는 위시가 온다. 뭐 이런 프로이드는 위시가 여기서 데리버티브로 온다고 봤고 소망이.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 자체는 볼 수 없으니까 본능으로부터 소망이 오거나 아니면 소망 대신에 여기서는 또 멜라니 클라인 같으면 여기서 판타지가 온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적 판타지나 무의식적 소망이 프로이드 개념에 의하면 무의식적인 소망 그리고 멜라니 클라인은 무의식적인 판타지가 본능으로부터 오게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본능 자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융이 원형이라는 아키타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면서 원형이 무의식 속에 있는데 무의식 속에 있는 원형이 의식으로 드러나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이론적인 어려움에 봉착하는 거죠. 그 원형 자체가 의식화되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거죠. 근데 어쩌면 제가 봐서는 이 원형은 원형은 본능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본능이 움직일 때 원형도 움직인다. 이렇게 이 대극을 하나의 병렬적인 것으로 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은 이 독자적인 에너지 이론을 여기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원형 특유의 에너지는 보통 이것을 의식으로 올리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근데 원형 자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에너지가 의식화를 할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하려면 의식으로부터 무의식으로 흘러가는 특정한 에너지 양이 필요한데 의식이 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원형이 그것을 자진해서 끌어들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19세기 이론들은 물리학에서 에너지 이론들이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 이론을 심리학에 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프로이드는 본능 이론의 에너지 이론을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융이 이 원형 이론을 새로 추가를 하면서 본능 이론하고 달리 본능이 의식화되는 것은 프로이드식의 설명 방법이 있을 텐데 자기의 원형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의식화될 것인가. 지금 원형의 의식화 과정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 그럼 그건 무의식에 있던 원형이 어떻게 출현할 것이냐 하는 딜레마죠. 그래서 이분이 생각할 때 원형 자체도 일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에너지만 가지고는 이 의식 속으로 올 만큼 충분한 양의 에너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빛이 너무 약하면 그것을 보통 눈에는 볼 수 없게 되잖아요. 근데 불빛이 어느 정도 커야 눈에 띄는데 이게 빛이 너무 약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의식에서부터 에너지가 와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의식이 자기가 그 에너지를 쓰지 않아서 남은 에너지를 그냥 내가 쓸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아니면 무의식이 의식에다가 에너지 좀 보내줘 해가지고 의식으로부터 가져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의식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져다 써야 된다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원형은 이 추가적인 에너지 부하를 빼앗길 수도 있다. 그러나 그의 특유한 에너지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 그 에너지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원래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고 또 하나는 서플리멘터리 에너지라고 여기서 추가적인 부하라고 그랬죠. 그 의식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 중에 일부가 의식이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여분의 에너지가 있거나 아니면 원형이 그것을 자진해서 끌어다가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가져오는 경우에 추가적인 부하. 근데 이 추가적인 에너지는 빼앗길 수 있다. 그러면 의식화됐던 것이 다시 무의식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죠. 이때는. 그렇지만 원래 이 원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에너지 자체는 계속 가지고 있다. 이런 개념을 썼어요. 그런데 충분하게 발달시킬 수 있는 이론이 아니어서 각주로 처리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물리학의 이론을 끌고 왔는데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론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애쓰고 있는 본인의 이 정신현상을 심리현상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개념 원형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무의식의 의식화 과정이 이게 인디비듀에이션 과정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그럼 무의식에 있는 원형이 어떻게 의식으로 어떻게 출현할 것이냐 출현하는 과정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론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무의식 속에 있던 원형이 의식화되는 과정은 그 에너지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 이론으로 이걸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충분한 공감을 얻기는 어려운 심리적인 것을 물리적인 현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한계에 부딪혔다고 보여요. 그래서 어쩌면 융이만큼 힘듭니까? 번역하시는 분도 힘이 들어가지고 중간에 겐 로스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형과 본능을 구별하려고 융이 이처럼 애를 쓰고 지금 에너지 이론도 새로 만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갑자기 번역자가 여기서 원형은 그냥 본능이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를 함으로써 지금까지 써왔던 논리가 다 깨져버린다. 그래서 융 공부하기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교수님, 그 예를 들면 이제 히틀러의 어떤 그 유태인 학살 예. 했을 때 동원됐던 히틀러의 어떤 그 히틀러 편의 어떤
뭐 군인이라던가 이런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집단 의식화된 사람들이겠네요. 집단 의식화된 거죠. 예, 자기 그 무의식적인 자기 셀프가 없고 그렇죠. 뭔가 예, 이렇게 오염되고 학습된 그것만 있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오는 어떤 깊은 것들은 전혀 원트 같은 게 발현을 못하는 거잖아요.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즘 인터넷 엄마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가 애가 힘들어지면 인터넷 찾아보고 거기에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힘들어하는 걸 조금 더 정서적으로 잘 보고 아이를 잘 관찰하기보다 이런 애가 이렇게 자주 울어 그러면 인터넷 보고 그냥 글쎄 애의 정서를 깊이 만나는 것보다 인터넷에서 그쵸, 알려주는 그 네네, 정보에 네네, 너무 의존한다는 얘기예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자기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옛날에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는 분이 이럴 때는 아이가 이런 거야. 그래도 그 말도 안 들어. 그 믿을 수가 없어요. 인터넷 맨 처음 믿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와 대극은 또 집단 무의식이 집단 그렇죠. 의식을 장악한 거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제 애틀랜타 같은 경우에 집단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걸 집단으로 본다면 집단 그 무의식이라는 것은 아시안 혐오라던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시안 혐오도 어떠면 그러니까 원래는 이걸 참 구별하기 어려워요. 집단 의식이 형성되는데 집단 무의식에서 발언할 수도 있죠. 초기에는. 초기엔요. 그쵸, 그쵸. 네. 근데 이게 공유되면서 집단 의식화이 돼버리면 개개인 네네. 입장에서는 집단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 이 의식화된 집단 의식을 어, 따라가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음. 그런데 개개인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개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무의식이 덮친 경향이 될 것 같은데요. 그 개인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사회적인 사람들이 다 이미 그렇게 알고 있는 의식이라고 한다면 이게 내 집단 무의식에서 왔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집단 의식에서 왔다고. 집단 의식과 동의식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최초에 히틀러라는 사람을 보면 히틀러의 사이키는 집단 무의식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거죠. 집단 의식은 히틀러를 따르는 사람들의 얘기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히틀러의 사이키 개인은 집단 무의식이네요. 무의식. 그러니까 집단 의식이 형성되는 기반을 제공하는 개인은 집단 무의식의 영향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어떤 독재자 원형이 있다고 한다면 네네. 어떤 시서 같은 사람의 원형이 있다고 한다면 반란군 세상을 뒤엎는 이런 어떤 원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원형이 다시 출현한 이 사람의 무의식 속에 밀고 들어왔는데 그것을 이 무의식이 자아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압도돼 버리면 이 사람이 자아가 무의식과 하고 동일시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럼 이게 과대망상이 돼버립니다. 메글로메이니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무의식에 있는 그 거대한 자기를 아직 의식화가 충분히 되지 않은 이 사람이 자기로 소화내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 거대한 것. 근데 그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다. 아키타입은 그 자체가 선악이 아니에요. 근데 살아있는 스피릿이잖아. 그 귀신에 들리는 거라면 이 스피릿이 사람들을 살리는 스피릿일 수도 있고 선신과 악신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중세식으로 얘기를 하는 선신도 출현하고 악신도 출현하는데 악신이 덮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근데 악신과 자기가 동일시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계를 불지를 수 있는 네로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원론을 뒤엎고 황제가 되는 이런 자기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제 자아가 그러한 원형과 동일시가 완전하게 일어나 버린 거죠. 그 원형에 의해서 그 무의식에 있는 이 원형이 내 의식을 완전히 압도해 버리면 의식 자체는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의식은 이 원형이 자기라고 믿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스피릿이라고 저는 그냥 이게 네. 하나의 정령이란 말이에요. 무리 안에 있는. 네. 정령이라고 표현하는 이 스피릿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는 살아있는 건데. 그래서 스피릿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어서 이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선신일 수도 있고 악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는 스피리추얼 디렉션 쪽에서 보니까 이런 부분은 중세적인 개념이지만 어떤 스피리추얼한 쪽의 개념을 좀 받아들여서 이해를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악령으로 작용하기도 선신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영들이 있는데 어쩌면 그 영 자체가 어떨 때는 선신인 측면과 악신인 측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그래서 그 원형 자체가 주는 영향을 여기서 자아 스스로가 이고 스트렝스가 있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이런 강렬한 원형이 다가오면 자기를 놓쳐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압도돼 버리면 이런 상황이 완전히 그러니까 어쩌면 히틀러는 인격 파탄자가 돼 있었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어떤 악신의 화신이 됐던 거죠, 결국은. 근데 그런 상황이 악신의 화신이 된다고 하는 현상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원형과의 동일치가 일어나 버리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무서운 거죠. 무서운 현상이죠. 이게 가장 큰 제가 봐서 귀신 들림 현상의 가장 전형적인 거라고 봐요. 제가 보기로는. 네. 그냥 어디 몸이 아프고 이 정도의 악신이 아니고 이건 전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는 악신이죠. 근데 그것을 어느 개인이 자기 자아를 이 악신에게 내어줘 버린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악령의 역할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잖아요. 영이라는 개념이 융이 얘기하는 개념은 하느님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정령들 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바르게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사람이 그냥 하나의 그냥 정신과 육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냥 그러니까 그 정신이라고 하니까 또 뭐가 또 이제 조금 저긴데 정의하기가 그런데 그래서 왜 이렇게 저기 무당한테 간다든지 아니면 타로 점을 본다든지 네. 아니면 그런 거 앞에서 사람들이 되게 긴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 데 앞에서는 되게 어떤 그 초월적인 어떤 게 있기 때문에 뭔가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긴장하고 그 자신 만만했던 그런 사람들도 그 앞에서는 뭔가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런 그 원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서 뭔가 스피릿이라는 게 굉장히 겁이 나는 거예요. 네. 교수님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알지 뭐 저희는 이렇게 읽어도 몰라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근데 이걸 잘 이해를 하면 굉장히 파워풀해요.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는데 네. 사람들을 우리가 겉으로 그냥 심리적인 지식, 프로이디안 지식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사실은. 특히 영적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는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도구가 돼요. 그래서 개인 사이키만, 개인 무의식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터치하고 있는 거죠.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